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누렁입니다. 저 경제누렁이는 이번에 여러분과 아주 무거운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마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시장 보시면서 다들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금값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데이터를 볼까요? 최근 금과 은이 단기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불과 2년 전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월가 전문가들이 3,000달러만 가도 버블이다. 역사적 고점이다 하면서 난리를 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통 뉴스 틀면 뭐라고 합니까? 뻔한 소리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다. 중동에서 국지전이 터졌다.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를 버리고 금을 20개월 연속 매집하고 있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팩트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숫자만 한번 봅시다. 단순히 전쟁 공포 때문에 시가총액 15조 달러가 넘는 금이라는 무거운 자산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감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넘게 믿어왔던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 종이달러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고 미국이 그걸 살려내기 위해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긴 호흡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달러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동시에 어떻게 좀비처럼 되살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금값이 미친 듯이 뛸 수밖에 없는지,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 중에서도 테더와 서클 인터넷이라는 두 거인을 통해 이 거대한 퍼즐을 데이터로 맞춰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벌어지는 이 돈의 전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먼저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 1월 기억하시나요? 당시 다보스 포럼 즈음에서 미국 재무부가 발표했던 데이터가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연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던 그 시점 말입니다. 당시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돌파했었죠. 그럼 지금 2026년 2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죠. 미 의회 예산국 CBO의 최신 리포트를 보면 2025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국채 이자 지급액은 무려 1조 1,0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방비가 1조 달러 수준인데 나라 지키는 돈보다 빚 갚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이라는 주식회사가 벌어들이는 세금의 30% 이상을 그냥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난 2년간 미국 정부가 쏟아낸 법안들 한번 보세요. 2025년에 통과된 각종 부양책들, 이름은 그럴싸합니다. 무슨 지원법, 인플레이션 방어법, 결국 까놓고 보면 다 뭡니까? 돈 풀겠다는 겁니다.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주고, 국민들은 당장 주머니에 돈 들어오니까 환호합니다. 정치인들은 표 얻어서 좋고요. 그런데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요? 전부 빚입니다. 국채 찍어서 만든 돈이에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재정우위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든 말든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는 상태.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미국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수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 빚 좀 내도 돼 라는 논리가 예전엔 통했습니다. 왜냐? 사주는 고객들이 있었으니까요.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의 최대 큰손이 누구였습니까?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런데 팩트 데이터를 체크해볼까요? 미 재무부 TIC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10년대 1조 1천억 달러에서 2026년 현재 6,500억 달러 수준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하니까요. 일본도 엔화 가치 방어하느라 보유 국채를 팔아치우기 바쁘고, 사우디 페트로달러 계약이 느슨해지면서 예전 같은 맹방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사주냐는 겁니다. 발행량은 늘어나는데 사줄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작년에 장기 국채 입찰에서 수요 부진 사태가 몇 번 있었죠. 이때 제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부터 미국이 쓴 아주 교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장기 국채가 안 팔리니까 만기가 1년 미만인 아주 짧은 단기 국채 T빌스 발행 비중을 전체 부채의 35%까지 확 늘려버린 겁니다. 권장치인 20%를 훨씬 웃도는 수치죠. 마치 카드값 막으려고 현금 서비스 받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당장 1년만 버티자, 6개월만 버티자 하면서 단기 빚을 늘린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인 우방국들도 규제 때문에 미국 국채를 못 사줄 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단기 국채를 닥치는 대로 쓸어 담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믿기지 않으실까봐 구체적인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24년 초 다보스 포럼 기간에 월가의 채권 중개 거물인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회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테더의 장부를 봤는데 걔네 진짜로 돈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냐면 테더가 발행한 코인만큼의 달러를 실제로 들고 있다는 걸 월가가 공식적으로 보증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러를 그냥 금고에 넣어뒀을까요? 아니죠. 그 돈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미국 단기 국채를 샀습니다. 지금 2026년 2월 테더사가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테더가 보유한 총 자산은 1860억 달러 수준이고 그중 미국 국채 규모는 약 14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G7 국가인 독일보다 많고 대한민국의 전체 미 국채 보유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가의 민간 코인 회사가 한 국가급의 미국 국채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코인 투자자들 혹은 자국 화폐를 못 믿는 터키, 아르헨티나, 심지어 중국의 부자들이 달러 대신 USDT를 삽니다. 그들이 테더를 사는 순간 그 돈은 테더사로 들어가고 테더사는 그 돈으로 즉시 미국 재무부가 찍어낸 국채를 사줍니다. 현재 미 의회에서 테더를 두고 자금 세탁의 온상이다, 규제해야 한다 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테더는 국채 발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외부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규제 안 지킨다고 욕하면서 뒤로는 빚을 넘기는 기묘한 공생관계죠. 자, 그런데 여기서 최근 아주 뜨거운 감자가 하나 던져졌죠. 여러분들도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누렁이님, 테더가 최근에 작정하고 USAT를 출시했잖아요. 이거 완전히 미국 규제 준수해서 만든 건데 이러면 경쟁자인 서클 인터넷은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든 100%는 없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클 인터넷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역할은 더 명확해졌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두 가지 데이터 기반의 이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태생과 혈통의 차이입니다. 테더가 이번에 야심차게 USAT를 내놓은 건 사실 생존 전략입니다. 유럽의 미카 규제나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점점 조여오니까 우리도 미국 법 지킬게, 우리도 투명해 라고 어필하려고 만든 상품이죠. 일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면허를 따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테더는 여전히 본사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고 전체 거래량의 70%가 역외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아무리 양복을 입어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할 외부인인 겁니다. 반면 서클 인터넷은 어떨까요? 서클은 뼈대부터 완벽한 미국 기업입니다. 서클은 애초에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았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관리하는 준비금 펀드로 운영됩니다. 2025년 IPO 추진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서클은 이미 월가와 미국 정부가 설계한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서클은 믿고 맡기는 내부자입니다. 혈통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둘째, 시장의 분할입니다. 테더에 USAT가 출시되었다고 해서 기관들이 바로 테더를 쓸까요? 아닙니다. 현재 기관 간의 결제, 은행 간 송금망, 그리고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 토큰화된 국채 RWA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서클의 USDC가 표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뉴욕 멜론은행 같은 수탁 은행들이 누구랑 손을 잡고 있는지 보세요. 다 서클입니다. 반면 테더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 신흥국 도피 자금,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 시장을 꽉 잡고 있죠. 테더가 USAT를 낸 건 서클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취약했던 미국 내 제도권 파일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려는 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이후의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미국은 이 두 회사를 적절히 경쟁시키면서 디지털 달러 패권을 완성하려 할 겁니다. 서클 인터넷 USDC는 디지털 도매 달러로서 월가와 기관, 미국 내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게 하고 테더 USDT, USAT는 디지털 소매 달러로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남미나 아프리카의 자국 화폐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달러로 채우게 두는 거죠. 결국 서클이든 테더든 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담보물인 미국 국채의 수요는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노리는 큰 그림, 스테이블 코인 본위제입니다. 그러니 서클이 망할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서클과 테더가 서로 경쟁하며 몸집을 불릴수록 미국 국채는 더 많이 팔려나갈 겁니다. 이게 미국이 서클이 망하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이유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해보죠. 미국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국채를 잘 팔아먹고 달러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면 달러가 강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금값이 5,000달러를 뚫고 올라갔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결국 유동성의 무한 공급을 전제로 합니다. 미국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빚으로 막는 시스템을 디지털화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빚을 사줬다면 이제는 코인 찍어서 빚을 사주는 꼴이죠. M2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 2024년 이후 다시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금값이 오르는 건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본능적으로 이 화폐 시스템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 달러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화폐의 역사가 바뀌는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종이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동성의 홍수 속에서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돈, 불변의 가치를 지닌
아닌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골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부채 상황이 금값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의 산소호흡기이고 금은 그 산소호흡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희석되는 걸 보여주는 경고등인 셈입니다. 정부는 경고등이 켜지든 말든 당장 죽지 않으려면 산소호흡기인 스테이블 코인을 뗄 수 없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값의 폭등은 단순한 버블이 아닙니다. 첫째, 미국의 부채는 재정 우위 상태에 진입해 통제 불가능합니다. 2025년 이자 비용 1.1조 달러가 이를 증명합니다. 둘째, 이 빚을 받아줄 전통적인 우방국 대신 테더와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세력이 미국 국채의 핵심 매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테더의 USAT 출시는 서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생존 전략이며 서클은 여전히 월가의 지지를 받는 제도권 디지털 달러로서 건재할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달러 유동성의 확대를 의미하며 그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금값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6년의 투자는 2024년, 2025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지 마시고 돈이 어디서 흘러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셔야 합니다. 미국 국채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금, 이 삼각관계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여러분의 부를 결정짓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누렁이었습니다.